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7월 24일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지금부터 심야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요, 이 뉴스를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경찰이 사상 초유의 항명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바로 이 경찰청장, 지금 이제 후보자가 있죠. 경찰청장의 윤익은 후보자의 강력한 해산 지시에도 불구하고요, 전국 경찰서장, 그러니까 계급으로는 총경이잖아요. 경찰서장 회의를 강행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 당국에서 아주 강력한 응징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참석자 전원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고요. 그리고 이 모임을 주도한 이 총경 유삼영 총경인데요. 울산청 소속의 울산 중부경찰서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즉각적으로 울산경찰청 본부로 대기 조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 하루의 반란이 즉각적으로 이 제압당하는 그러한 국면으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지금 현재 총경들도 상당히 강경하게 정부 지시를 위반하면서 정면으로 이 항명하면서 회의를 강행했고, 정부 당국에서는 즉각적으로 주도한 임무를 대기 발령하고 경찰 참가자들 전원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걸로 보면 결국은 둘 다 강대강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앞으로 경찰의 이 반란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조금 많이 나와요. 자, 이 상황에서는요, 제가 보기에는 역시 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과연 누가 더 큰 잘못을 했느냐, 이걸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경찰의 기본적인 생명은 어디가 있냐? 치안을 유지하는 데 있어요. 치안 유지는 상명하복의 기본 정신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 이 경찰의 항명은요, 이 국민의 지지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이 경찰, 그러니까 총경 일부 간부들의 집단 제2의 반란 사태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요, 이번 사건을 두고 이 정부 당국에서 강력한 법과 원칙에 따른 그러한 기조로 철저하게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왜냐면요, 이 경찰의 치안 기능, 이거는 365일 하루 24시간 그야말로 시분을 갖추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찰력의 기본적 이 기능에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이러한 경찰의 반란 사태를 지지하는 분위기를 기대하고 이런 집단 행동을 가졌다는 것, 제가 보기에는요, 용서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오늘 지금 오후 본래 2시부터 6시까지 무려 4시간 동안 이 아산에 있는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이 회의를 가졌는데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 회의에 참여한 이 총경들의 입장문, 그리고 그러니까 경찰청 본부의 입장, 이 정부의 입장이죠, 쉽게 얘기해서. 자, 그리고서 이 대기 발령을 받은 이 총경의 또 이 반발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차례차례 정리해 드리면요, 우선 여기 기본적으로 경찰서장들이 이런 회의를 가진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검수한 바로 인해서 경찰의 비대해진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그래서 이 경찰 자문위원회에서요, 행안부 장관한테 뭘 권고를 했느냐, 경찰국을 신설하라. 그리고 이 경찰청 인사와 관련해서 행안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이제 제척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와 관련한 관련 지휘 규칙을 만들어라. 이 두 가지가 핵심으로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 핵심 조치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을 한 겁니다. 하나는 절차적으로 이제 하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 절차적인 하자라고 하는 것은 경찰 당국, 그 다음에 경찰 내부의 의견,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이런 절차적 하자를 두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이 해안부의 경찰국 신설과 그 다음에 자치 규정을 만들겠다는 거, 이거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즉각적으로 보류하라. 그리고 숙고의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요, 이 정부의 방침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어요.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요, 조금 더 이번 사태의 이 핵심 이 경찰청 경찰 총경들의 이 반란의 그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외형적으로 보면요, 현장에 오늘 연구원에 참석한 사람은 40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참여한 사람은 150명이 참여한 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번 회의 결과에 지지를 표한다. 그래서 동조한 이 경찰 총경까지 전부 다 합치면 357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많은 인원이냐? 지금 현재 총경 인원이 한 551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65%가, 총경의 65%가 오늘 이 반란에 동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총경들이 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 여기에 사태의 중대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총경들의 입장을 보면요, 역사적 퇴행으로 부적절하다. 용어도 말이죠, 굉장히 강합니다. 역사적 퇴행이에요. 그러니까 내무부 이 치안국 시절로 돌아가느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역사적 퇴행, 부적절하다. 그리고 이제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지역의 치안 책임자가 모인다는 점에서는 우려가 크다는 것도 알지만, 다만 행안부 장관의 지휘규칙, 제정을 통해서 경찰의 중립성과 책임성의 근간이 흔들린다면 결국 국민의 안전 지킬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모이게 됐다. 동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국민의 안전도 지킬 수 없어? 이렇게 반란적 집회를 갖는 것 자체가 안전을 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이 지휘규칙, 이것이 이제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점에 공감을 하고 우려를 표명했고, 그리고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근본인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민주적 통제하는 통일한다. 이 얘기는 왜 그랬냐? 지금 현재 겸수안박법에 의해서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가 지금 없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 간의 균형 잡힌 균제, 그러니까 쉽게 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깨졌다. 그래서 경찰을 통제해야 되는데 경찰 통제 장치가 검수안박법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다. 이래서 검수안박법을 우리 국민들이 다 반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 면피용으로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민주통제와는 동의한다. 이 자락을 깔은 거예요.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회의를 이 강행한 그 의도에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국 설치 그리고 주의규칙 제정, 이 방식의 행정 통제는 역사적 태형으로 부적절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 사안에 대해서는요, 국민과 전문가, 현장 경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미흡했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그래서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적 하자를 굉장히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입장을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전달하겠고, 경찰의 중립성, 책임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본청 지휘와 현장 경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할 것이다. 경찰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본적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기 바란다. 여기에서요, 국민의 통제를 받는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결국 뭐냐?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검수안박법 후속타로 지금 이러한 지휘규칙 제정, 그 다음에는 경찰국 신설, 이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통제를 받겠다. 그러니까 국민적 우려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절차적 하자를 부각시켜 가지고요, 국민들이 이 총경들의 모임에 대한 이 비판, 이거를 좀 억지시키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를 분명히 이런 그 워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오늘 이 경찰서장 회의와 관련해서 즉각적으로 이 경찰청에서 입장문을 내놨어요. 우선 복무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해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임을 강행한 점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한다. 유사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복무규율 준수사항을 구체화하고 향후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총경급 이상이 참석하는 지휘부 워크숍, 그리고 현장 방문을 통해서 제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고 엄정한 공직 기강을 확립해 나가겠다. 여기서 지휘부 워크숍 현장 방문, 이거는요, 한마디로 이제 좀 경찰관들의 기강을 좀 단속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입장문을 발표한 다음에요, 바로 오늘 조금 전에 대기 발령 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2시부터 6시까지 이제 회의가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직후에, 회의가 종료된 직후에 말하자면 오늘
회의를 주도적으로 개최한 류삼영 울산경찰서장을 울산경찰청 본청에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와 장비과 소속으로 대기 발령 조치를 하고요. 울산청 안에서 청문감사 인권 담당으로 있던 황덕구 인권 담당을 울산 중부경찰서장에 즉각 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 총경은요, 이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처음으로 제의한 인물이고, 그리고 오늘 이 회의장에서요, 경찰국 설치가 타당한지 법적 문제가 없는지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경찰이 중대한 변형을 앞두고 전체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 이번 회의가 그것을 대신하는 것이니까 좀 지켜봐 달라.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회의하기 전에는. 그리고 회의한 후에는요, 경찰국 신설이 강행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법 제도적 노력을 계속하겠다. 그래서 2차, 3차 맞불 회의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즉각적으로 이렇게 이제 경찰청에서요, 대기 발령 조치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요. 자, 대기 발령 조치가 나오니까 이 유삼년 총경,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까지 목을 날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즉각 반발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입장문을 내놨냐면요, 이 행사를 마치고 울산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런 조치가 왔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목을 달리지 않는다.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다. 이 얘기는요, 지금 경찰청장 후보자 윤희근 후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래 어떤 이 전후 사정을 또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22일 날 윤희근 후보자 측근을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회의 결과를 좀 전달해 달라. 그러면서 25일,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25일 점심 때 식사나 한 그릇 하자면서 만나자는 내용이 왔다. 그래서 윤 후보자 측에게 회의 결과를 전달하고 하는 것은 회의 개최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인데 결과를 전달받기로 약속한 사람이 갑자기 대기 발령을 내버리면 어떻게 하냐. 인사권이 경찰청장 명의로 날라왔지만 본인 뜻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은 이 후보자의 측근이 누구냐? 그러니까 후보자 뜻을 알 수 있는 고위직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인사권이 장관한테 가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경찰이 인사권을 쥐인 사람 눈치를 보고 지시를 안 따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아주 이 대기 발령 조치가 바로 그 증거가 아니겠냐. 이렇게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이제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리니까 우리 여당 박형수 국민의힘 대변인 이러한 초유의 행동에 대해서 정부는 엄중히 대처하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예, 그리고 민정수석실이 폐지된 상황에서 행안부에 공식 기구를 통해서 장관의 경찰 사무를 투명하게 보좌하기 위한 것이 바로 경찰국 설치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요. 당연히 경찰 수사의 독립성, 정치적인 중립성은 보장되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 엄정한 수사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점이 엄정한 대처를 여당의 입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여당에서요, 뭐 경찰 출신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한 명인 이철규 의원이 이번 집회와 관련해서 강력히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SNS 통해서 내놨는데요. 경찰 조직이 법 체계를 무시하고 집단 행동을 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경찰은 군과 함께 무력을 수반하고 검찰과 같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경찰 조직도 정부 조직의 하나이고 경찰도 정부 조직의 구성과 운영 원리가 적용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똑같죠. 그동안에 정부가 밝혀온 입장대로 과거 정부에서 법대로 하지 않고 청와대가 행사해온 인사권의 정상화를 반대하며 경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말하는 것은 자칫 정부 운영 원리를 분양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러면서요, 이 정부의 민주적 운영 체제를 거부하고 집단 행동을 하는 것으로 비칠 때는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고 국민 지지를 잃으면 어떤 것도 얻을 수 없고 정부가 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면 그때 목소리를 내면 된다. 이러한 지금 이 반박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 이제 이 경찰 서장, 그야말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보면요, 가장 국민과 일선에서 접촉하는 이 소통 현장 채널이
바로 이 경찰청장이 경찰서장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찰서장들이 말이죠. 경찰의 이런 부처 이기주의적인 입장에서 이런 집단 행동을 갖는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고요. 그래서 YTN 단독 뉴스를 보면 말이죠. 이 총경회 참석자 전원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고 명단 파악에 착수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당국의 강도는 상당히 강하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 경찰서장들의 오늘 이 집단 반란 사태에 대한 이 경찰청 본청 그리고 이 행안부의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요, 대우조선해양 어제 이제 전격적으로 파업이 평화적으로 해결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경찰서에서는요, 집행부, 하청노조 집행부 3명하고 조합원 6명에 대해서 22일 날, 그러니까 파업이 평화적으로 해결이 되는 날 체포 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밤 11시쯤에 기각이 됐어요. 기각한 이유는요, 법원에서 기각한 이유는 노사협상이 타결돼서 이 환경 변화가 있다. 두 번째로는 대우조선해양 1도크 점거 동성이 해제됐다. 세 번째로는 이 해당 조합원들이 경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겠다라는 의향을 밝혔다. 그런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거제경찰서에서는 현재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이 노조 집행부, 이번에 체포영장 대상으로 돼 있던 노조원들의 건강 상태가 회복되는 대로 출석 일자를 조율해서 수사를 이어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목은요, 평화적인 타결을 통해서 일단 이 파업은 중단이 됐지만은 언제라도 다시 파업이 재현될 수 있는 그런 핵폭탄을 내부적으로 안고 있어요. 바로 뭐 때문에 그러느냐? 손해배상 소송 문제는요, 별도로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위반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에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표명해 왔기 때문에 정부가 밝힌 입장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런 거를 보여줘야만이 노조가 이거 문재인 정권하고는 다르구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야말로 노조에 대해서 밝힌 입장이 그대로 집행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 공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요, 이 체포영장 일단 기각은 됐지만은 정상적인 이 수순대로 경찰이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상당히 깜짝 놀랄 또 이 테러 위협이 생겼어요. 바로 뭐냐? 한동훈 장관에 대한 테러 위협입니다. 한동훈이라는 인간, 나라를 위해 내가 처리하고자 한다. 주소까지 다 확인해 놨다. 기다려라. 이러한 이 테러 위협문이요, 22일 밤, 그러니까 이제 날짜상으로 이틀이죠. 22일 밤 10시 22분에 올라왔는데요. 이걸 보고 112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시민의. 그래서 이제 즉각적으로 이 수사에 착수해가지고, 아산에 있는 안모 씨 자택을 방문을 해서 경찰이 현장 조사를 했는데요. 입건을 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왜냐? 이거 뭐 술 먹고 그냥 한번 쓴 것이다.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SNS 트윗에 올라와 있는 글을 직접적으로 실행해서 이 한동훈 지금 장관한테 신변 위협을 가할 그런 의사가 전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입건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밝혀지고 있고요. 현장 조사에 나간 경찰한테 이 안 씨 경우는 뭐라고 입장을 밝혔냐면, 술을 마시고 일시적으로 감정이 올라왔었고 실행 의사는 전혀 없었다. 그리고 한 장관이 전세로 거주 중에 있는 타워팰리스 주소를 확인한 것이 없고 그냥 언론에서 보고 안 것이고 몇 동 몇 호까지 사는지까지는 나도 모른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 관계자는요, 이러한 이 안 씨의 범행 실현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지 조사에 나섰는데, 가 보니까 범죄 혐의까지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현장에서 입건하지 않고 종결했고요. 트위터 글 자체도 구체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경찰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이 오고 간 다음에요, 또 그 다음날 23일 날 바로 어제 오전에 다시 또 트윗에 글을 올렸는데요. 뭐라고 올렸느냐? 와, 대단하다. 넘버 2인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몰랐다. 넘버 2, 한동훈 넘버 2라는 것이요.
사법경사 2명 포함 경찰관 5명이 집으로 찾아왔는데 술 먹고 객기로 벽에다 소리도 못 치냐 이런 글을 남겼다. 네, 이런 글을 네, 두 번째로 또 남겼어요. 그런데 이 안 씨의 트윗 계정은요, 현재로서는 이제 다 폭파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이 경찰이 입건을 하지 않은 결정적 이유는요, 2006년도 대법원 판결 때문에 그런데요, 2006년도 대법원 판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협박죄에 대해서는요, 일종의 협박이잖아요.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할 경우에는 가해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또 이 명백한 때, 이럴 때는 협박 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판결 때문에 입건 조치를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이거는 이제 동아일보 내용에 보면은 이 한동훈을 내가 처리하겠다, 이 협박글을 올린 사람이 말이죠, 이 친문 인사인 것 같아요. 누리꾼들이 이 사람의 글로 추정되는 이 과거의 글을 소환해서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년 3월 26일하고 금년도 1월 29일 두 개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요. 우선 1월 29일자 트윗 계정을 보면, 은퇴하면 검사론과 판사론들 중에 악질들만 추려서 응징하러 다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은퇴해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가 법비들의 나라냐,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요. 그 다음에 3월 26일 금년 겁니다. 문 대통령님 건드리지 마라. 여차하면 모든 인맥 총동원해서 해당 검사들 주소 알아내서 각계 격파 들어간다. 이러한 또 협박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걸 보면 말이죠. 이걸 보면 우선 친문 성향의 인물이 아니냐. 그래서 친문 성향의 인물이다 보면은 당연히 한동훈 장관에 대한 위협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왜냐? 이미 말이죠. 우상호도 그랬잖아요. 한 장관 수사하지 말라고 그래. 우리 야권에 대해 수사하지 말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 민주당은 여당 좀 도와줄게. 이런 입장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친문 세력들은요, 한동훈 장관을 아주 적대시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보면, 이러한 금년 3월과 1월 달의 트윗을 보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친문이 맞고요. 그런 친문 세력들의 이 한 장관에 대한 반발, 이 적대의식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요, 이 사람의 이 백그라운드 체크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겠고요. 최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런 신변 의혹, 벌써 취임 이후에 한 두어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런 신변 의혹도 사실상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라도 또 이러한 유사한 신변 위협을 제기할 만한 인물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요주의고요. 철저하게 이 백그라운드 또 연계 인물들을 체크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본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